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 루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체는 자연을 사랑했으며 특히 꽃과 나무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의 아담한 정원으로 가서 꽃들에게 말을 걸고 나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 후원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정원에는 루체만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치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제는 장미로 가득했던 정원이 오늘은 튤립으로 변해 있었고 다음 날에는 보랏빛 라일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정원의 존재를 아는 일은 없었지만 루체는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체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은 금색으로 반짝이며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체는 조심스럽게 빛을 다가갔고 그곳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루체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체. 요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의 수호 요정인 아멜리라고 해요. 루체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멜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는 이 정원이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망하는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며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정 아멜리는 루체에게 이곳의 비밀을 잘 간직해 주기를 부탁하며 그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루체는 아멜리와 함께 여러 계절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야생화가 만개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황금과 붉은색으로 빛났고 겨울에는 눈꽃이 정원의 나무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였습니다. 루체는 매번 다른 정원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거의 외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루체도 집에서 머물며 선명한 붉은 머플러를 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멜리가 루체를 찾아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의 마법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체는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멜리를 따라 정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아름다운 꽃들이 루체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비스러운 빛이 다시 정원을 감싸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다시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는 루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녀의 마음속 사랑이 마법을 회복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루체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랑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매일 정원을 돌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루체의 정원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많은 이들이 자연을 가꾸며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체는 사랑과 자연의 조화를 느끼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갔고 그녀의 마법의 정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을 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우브레에는 마법과 전설이 가득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희귀한 동물과 식물이 자생하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늘 숲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젊은 음악가였던 피에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감동적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언가 결핍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속에서 연주하면 더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피에르는 하얀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갔고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법의 연못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조심스럽게 활로 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일제히 화답하듯 함께 연주를 시작하는 듯한 환상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은 피에르의 곡선을 타고 춤추었고 나무들은 그의 음악에 맞춰 살랑거렸습니다. 그곳에서의 연주는 마치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위대했습니다. 오래전 이 바이올린은 마법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물건이었고 마법사는 숲의 생명을 음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피에르는 이 신비로운 악기로 인해 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에르는 매일 숲으로 가서 그의 음악을 연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의 음악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프랑스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숲을 보호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브르 마을은 프랑스에서 자연 보호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피에르의 마법 바이올린은 세대가 바뀌어도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생기 넘치는 아이였으며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마을 언저리의 숲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스터리와 마법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로시는 마법의 숲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푸른 새벽녘에 숲에 들어가면서 따사로운 햇살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가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그녀의 길을 간지렸습니다. 숲을 더 깊이 탐험하던 중 로시는 이상한 빛을 내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로시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포도에 가려진 얼굴을 한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로시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잔하며 쉬었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로시는 할머니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으며 벽에는 수많은 약초와 신비로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로시는 이 할머니가 숲의 수호자로 불리는 마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로시에게 숲의 비밀과 그곳에 사는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숲이 단순한 곳이 아닌 자연의 조화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마법 같은 숲의 균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시는 마법의 숲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 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로시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숲의 균형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자들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로시는 그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법의 숲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파하며 숲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로시의 말을 듣고 숲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숲은 로시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 더욱 풍요롭게 변화해 갔습니다. 숲이 내뿜는 빛은 더욱 찬란해졌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로시는 매일 숲을 방문하며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로시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숲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결과 마법의 숲은 수세기를 지나도 변함없이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로시와 마법의 숲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고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숲속에 장미가 무성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황금빛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자는 이 숲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장미와 사자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가졌지만 곧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매료되었고 장미는 사자의 용기와 강직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자는 장미에게 매일 아침 이슬로 적셔진 물을 가져다 주었고 장미는 사자가 올 때마다 그를 반겨주는 아름다운 꽃잎을 펼쳤습니다. 둘은 서로에게서 평화와 위안을 찾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숲에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이 숲에 오래된 저주가 깨어나면서 모든 식물과 동물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정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장미에게 저주를 피할 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하자고 말했습니다. 장미는 사자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 저주를 푸는 열쇠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올빼미를 찾아가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올빼미는 숲의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연못에서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장미와 사자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 긴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둘은 서로의 힘을 믿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길을 헤쳐나갔고 장미는 그 접촉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법의 연못을 찾아냈고 그 연못은 빛나는 물줄기로 그들을 반겼습니다. 사자는 연못 앞에 서서 연못의 신에게 기도하며 숲을 구할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신이 나타나 그들에게 이 숲의 진정한 수호자는 바로 그들 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힘과 아름다움이 합쳐질 때 비로소 저주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와 사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단단히 결속하며 저주에 맞섰습니다. 그러자 숲에 퍼져있던 어둠이 차츰 사라지고 그들의 앞에 새로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장미와 사자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후 장미와 사자는 숲속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장미의 향기와 사자의 포효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숲의 모든 생명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